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코스닥에서의 6차례 정도의 어떤 분산이 출해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회원이랑 잠깐 좀 통화를 했는데요. 회원분께서 한 1월경쯤에 거치식으로 변액보험을 한 좀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지금 한 60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 보험 쪽의 사람들에게 주식 강의를 좀 나간 적이 있었고, 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분들도 사실 좀 오래되면, 아니, 보험 이제 영업 경력이 좀 오래되면, 좀 이제 뭐 본인들의 어떤 상품에도 해지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걸면서 판매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거의 그냥 좀 과할 정도로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일단 좀 많은데요. 일단 제가 만약에 보험 종사자라면 저는 60세이시고 60세인 분에게 변액보험을 이 안에 변액보험에도 변액보험이라는 거는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은 어떤 뭐 비중의 어떤 주식형의 펀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한 10% 정도만 채권형의 편입 비율이 되어 있고 대부분 주식이었는데요. 저는 일단 보험에 대한 입장은 이런 겁니다. 뭐 보험에서 수수료가 얼마이고 뭐 사업비가 얼마이고 뭐 10년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혹시 뭐 자녀한테 이전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장점과 단점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변액보험으로 뭔가 만족을 느끼려면 짧은 기간에는 그런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책에서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또 보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15년 정도 이상 내가 쓰지 않는 돈이라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어떤 약간의 요령은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험 종사자였으면 60세인 분한테 주식형, 그것도 1월 달에 주식형의 비중이 많은 변액보험을 거치식으로 가입시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너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은퇴를 예를 들어서 65세 정도 은퇴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3, 4년 정도부터는 주식형의 비중을 채권형으로 조금 이제 전환하는 수익을 확정 지어가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좀 위험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변액보험을 누군가가 가입한다고 한다면 꼭 주식 공부도 같이 좀 하면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10년 이상
그죠? 10년, 15년 정도 적립식으로 꾸준히 적립을 할 자신이 있고 플러스 거기다가 그 낸 돈을 빼지 않고 한 거치로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로 거치로 좀 두면서 복리를 제대로 한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 정도의 어떤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변액보험으로 저는 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변액보험을 마치 국내 어떤 주식형 펀드 하듯이 샀다 팔았다는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하나 드려보면 뭐 이게 뭐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변액보험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예전에도 좀 그 비슷하게 좀 설명드린 적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월간 차트로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지금 한 20년 정도의 코스피 지수인데요. 한 20년, 그러니까 이때 IMF 때, 서프라임 때 이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액보험으로 내가 주식형과 어떤 채권형의 무언가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내가 변액보험이 있다면 적어도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MACD가 꺾여 나갈 때는 주식형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의 비중으로 좀 이렇게 좀 늘려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나고 나서 보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요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다섯 번, 최근에 여섯 번. 한 20년 정도로 봤을 때 주식형에서 채권형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구간은 한 요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채권형에서 주식형의 비중으로 조금 더 과하게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실린 구간은 요런 구간이 되겠죠. 셋, 넷. 여기 때는 아마 좀 혼돈스러웠을 것 같고요. 뭐 다섯 번,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변액보험을 일간 차트나 이런 걸로 보고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에 들었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일단 가는 게 목표예요. 변액보험과 어떤 펀드의 인덱스 펀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일단은 채권형과 이런 거를 하여튼 좀 잘 고려해 보시는데 다만 월간 차트 MACD로서 어느 정도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금 한번 조율해 볼 필요는 있겠다. 특히 미국형 주식형 펀드를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딱 요런 구간이에요. 미국 주식이 워낙 강했었긴 한데요. 지금은 월간 차트에서 MACD가 일단은 다이버전스를 보이면서 위험 신호를 좀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확실히 지금은 만약에 지금은 뭐 만약에 지금 이 모습이 요런 모습이었다면 그러니까 월간 차트에서 MACD가 꺾이면 이게 돌아나가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언저리에서 채권형으로 비중을 좀 높여 놓다가 이 언저리에서는 주식형으로 조금 변경하는 이런 정도 로라도 약간의 무언가는 좀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일간 차트로 본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럴 거면 아예 변액이라는 상품이 맞지 않아요. 그분한테는.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한테도 맞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그 사업료 그 수수료를 이길 수 있을 시간이 없어요. 변액보험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주 운이 좋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렇게 조금 회원이랑 오늘은 주식 얘기가 아니라 보험 이야기만 좀 실컷 했었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일단 미국 시장은 확실히 무서운 모습에 들어오긴 했어요. 보조지표상으로 보면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잠깐 여기서 잠깐 고개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하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간 차트에서 한번 꺾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월간 차트에서 MACD가 꺾이는 것은 쉽지 않고요.
지금 보험 비중보다 변액이나 주식 비중보다 변액 혹은 보험 뭐 이런 쪽에 비중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무조건 들고 있을 건 아니라고 보고 약간의 비중을 조절하는 필요.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할 때 주식형으로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쫙 좋은 수익률을 얻었다면 여기서 채권형을 전환하는 이것을 채권형으로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환하면 안 되고요. 내가 여기서 벌었던 돈을 채권형으로 현상 유지 정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하락장을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주식형의 비중을 다시 늘려주고 다시 꺾일 때 MACD가 꺾일 때 여기서 벌었던 그 수익을 현상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채권형을 막 디테일하게 고르거나 이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채권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익의 어떤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번 돈을 지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액보험은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이 왜 자꾸 보험 얘기를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험 자산도 상당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장기 상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윳돈 없이 보험에 덜컥 가입하면 먼저 해지당하는 것도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은 항상 신중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식 공부도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저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그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추세를 만들지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지는 일단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반등한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일간 차트로 좀 크게 보면 한번 크게 볼까요? 일간 차트를 조금 더 화면을 키워서 볼게요. 사실 이렇게 보조지표들이 많이 깔고 보는 사람들 있죠. 저처럼. 저도 보조지표를 많이 깔기도 하고 혹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보는 보조지표를 하나 정도 까는 정도. 근데 저처럼 보조지표를 이렇게 많이 까는 사람 치고 주식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제가 만나봤던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 맞는 하나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하나 혹은 두 개. 보조지표는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를 쓰고 그냥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맨 차트를 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모르죠. 제가 이제 화면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만 그랬는지 제가 가고 났을 때는 다시 보조지표를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이 복잡하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차트도 간단하게 쓰고 기준과 원칙도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최근에 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됐죠. 최근에 하락이 깊었고 어떤 상승의 무언가를 알리는 이 바닥에서 이제 돌아 나갑니다라고 알리는 그날이 나왔고요. 이 그날 이후로부터의 어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빠졌지만 반등하고 빠졌지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일간 차트상에서 보면 이렇게 차트를 한번 코스피를 다른 보조지표들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일단은 일반 이동평균선들로 보면 꽤 많이 잘 올라가는구나 라고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냥 볼린저 밴드 기본값으로 해서 한번 보면 분명히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나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의 어떠한 모습들이 좀 고민인 부분으로 좀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뚫으려면 일부
어떤 확증하는 지표들이 조금 강세 혹은 뭐 어떤 플러스권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음, 반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한번 다 같이 봐보면 아직은 반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코스피에서 중요한 거는 2111포인트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거기를 어떻게 기분 좋게 혹은 강하게 벗어나가는지 돌파하는지를 보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반등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은 횡보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것이 아직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상승으로 갈지 맞고 빠지는 하락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과거로 이때로부터 보면 반등은 시작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이 좀 문제인데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을 보면 아이고,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애매한 상황이 좀 왔어요, 사실. 일단 요 일간으로 보면 이 반등을 찍고 이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 코스피는 이 언저리에서 시장에서 나 이제 돌아 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분명히 줬는데요. 이때는 주지 않았고 한 2주가 넘는 시기가 이후에 요 구간에서 나 돌아 나갑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이 쭉 하락하던 놈이 반등을 줄 때는 반등을 주는 요 초입의 신호는 보통 기간이 좀 짧아요. 보통 2주 안에 보통 대부분 나오는데요. 이게 좀 길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이때가 그날로 보이는 무언가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 날을 그날로 볼 것인지 혹은 너무 그죠? 그날로 보기에는 조금 기간이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그날로 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그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날 이후에 분산은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무언가 꺾이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는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때가 그날이 아니었어 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 표시되어 있던 6차례의 어떤 분산이 출현한 것이거든요. 그쵸.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분산이 출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변동성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성을 항상 같이 뛰어왔거든요. 뛰어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뭐 이렇게 어지럽고 앞으로 이벤트가 남아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좀 분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들 혹은 이거를 하나의 것으로 봐서 6차례 분산, 6차례 분산이라고 본다면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때를 그날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다라고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겁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는 다 무너진 건 맞아요. 무너진 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보면 아직은 죄다 역배열 상황이 해소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없고 코스피도 좀 보면 코스피도 역시 아직은 무언가가 확 달라지거나라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아직은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않은 모습 2111포인트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좀 보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지금 3일 연속 좀 가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가 나가는 모습이 두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요. 상승을 위한 그러니까 더 이상 매도세가 좀 줄어든, 그러니까 요때 거래량이 한번 확 늘고, 줄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번 늘었죠. 그러니까 매도할 물량은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거래량이 한번 늘고,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일 때 거래량이 주는 모습들, 더 이상 팔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들로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미국 시장도 아까 봤으니까 알겠고, 일단 시장이 정배열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는 역배열인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역배열. 코스피를 이렇게 작게 놓고 보면 사실 여기서부터 역배열이 시작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정배열이 계속 못 되고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여기서 정배열이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안전한 구간, 이 앞으로의 시간은 안전한 구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잦은 분산이 좀 나오고, 코스피는 거래량이 좀 주는 모습이 아직 변동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어떤 이런 표시로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만 밑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코스피로 본다면 훼손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마음 편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10월 달에 이렇게 시장이 확 빠지면서 조금 심장이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드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특히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풀 베팅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단기 호흡 정도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좀 이렇게 매수가 좀 많이 매수 상위에 있는 이 종목들을 보면 한번 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가 많았던 것들이 잘 보면 아직은 다 정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보면은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삼성전기가 실적이 좋다라고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중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공매도 쪽 비중이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매도의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느낌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상승인지 혹은 다시 추세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아직은 알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오늘 상승하는 것들도 보면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 아직은 그렇게 확 손이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수급은 확실히 달라지는 건 보여요. 봐보세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쭉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수급선이 많이 이렇게 꺾이거나 이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보면 분명히 하락하다가 이제 수급선이 조금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죠. 그리고 이 밑에 요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요 언저리 때 요 밑에 이 검은색 선의 방향을 보세요. 주가와 이 검은색 선의 방향이 같이 잘 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아주 강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요 언저리 10월 한 중반 정도부터 바닥을 찍고 좀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죠. NC소프트도 수급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약간 밑에서 드는 정도. 아모레퍼시픽도 강하게 빠지던 게 잠깐 조금 올라오는 정도. LG화학도 약간 최근에는 수급이 횡보를 보이는 모습 정도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그닥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직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이고, LGU 플러스 수급 강하고, OCI 역시도 수급이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OCI 역시도. 드림산업은 너무 센 모습, 너무 강한, 그죠?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도 나오려나 할 정도로, 역사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최근에 한 요 언저리까지 보면 꽤 강한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에 일정 부분의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이만큼 이제 열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이 언저리까지도 공간이 열리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림 산업이 상당히 강한데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리고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도 계속 수급의 모습이 다 좋아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 종목들은 수급이 좋은 것들이 꽤 많았어요. 다 정상적인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이버도 갑자기 수급이 확 변화가 생겼고, 삼성물산은 일단은 관심에서 제할 것이고, GS건설 역시도 이것도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거.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요때가 어떤 수급의 변곡점을 잃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으로 좀 달려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이렇게 길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삼성전기로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기가 실적이 워낙 좋으니 이 모습이 혹시 과거에 이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에 이 자리서부터 만약에 신규 매수한다면 이 자리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좀 시장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최바닥권에서 마치 귀신처럼 주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모습이 이 모습이라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면 확실히 꺾인 요런 자리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꼭 머리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도 이런 상승 구간이 있었다면 이런 최바닥권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우려나 이런 수급의 어떤 안 좋은 수급들, 안 좋은 심리들이 없는 깔끔한 이런 우상향하는 구간들에서 오히려 매매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많이 매도가 나왔던 것들을 시장을 좀 보면요, 있는 그대로의 수급이 다 이게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나 하다가 쭉 다시 빠졌고요. 지금 전기차 관련한 애들이 전기차가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전혀. 그럼에도 최근에 엄청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실적이 어떤 내재 가치가 이 정도로 우상향하는 회사라면 주가가 이 정도로 얌전하게 가면은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는 회사니까 쫙 올랐다가 다시 이 내재 가치 쪽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다시 쫙 올랐다가 내재 가치 쪽으로 수렴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우상향하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가야 될 게 너무 급하게 올라버리면 하락이 나오더라. 다만 어떠한 일정 내재 가치 정도에 오면 다시 상승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다만 그것 역시 상당히 초입 구간대, 내재 가치에 근접했을 때 이 초입 구간대가 변동이 가장 큽니다. 요 부분,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변동이 너무 어려운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들은 좀 피하는 게 오히려 낫고요.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포스코 캠텍도 지금 수급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고점으로. 사실 수급의 고점은 요 언저리였는데요. 그리고 수급의 고점이 요 언저리라는 것은 요 때는 거품이라는 소리로 들리고요. 그러고 나서 수급도 빠지고 있죠. 포스코 캠텍도 이런 좀 흐른 모습이 분명히 좀 연출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저 헬스케어는 지금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은 일단은 조금 안전해지는 구간까지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박스권이 이 언저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박스권을 이탈했다가 급하게 오르는 것 같긴 한데요. 이 박스권에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만 구조적인 어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손이 닿는 이런 종목은 아니고요. 현대제철도 수급이 안 좋고 HLB는 이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죠. 그렇죠? 분명히 어떤 기대 가망성,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많아요. 신라젠 역시도 어떤 기대감이 항상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은 수급이 누가 봐도 확 꺾여 있잖아요. 그죠? 이 수급이 이렇게 돌아나가지 않는 이상 이것이 갑자기 급등하더라도 또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젠을 또 일찌감치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호텔신라도 지금 수급보다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수급이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먼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던지 얘가 올라오든지 뭔가는 좀 박자를 맞춰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급으로만 좀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S오일도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이죠. 이 수급의 어떤 꼭지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 이 자리부터 근데 깊게 빠지죠. 그러니까 수급이 빠지는 것보다 주가가 너무 강하게 빠지면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반등, 그런 역배열 구간, 그런 급락 자리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수급이 뭐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당분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최근에 매수가 좀 많았던 이런 애들을 좀 이에 원절에 있는 애들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사실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었고, 매수하고 싶어진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종목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서울반도체도 일단은 정배열의 모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많이 가주고 빨간색 선이 이렇게 가준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언저리 구간이라면 한번 뭐 도전해 볼 수도 있었던 뭐 이런 모습이고, 뭐 현대미포조선도 수급이 상당히 강해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같이 이렇게 좀 박자를 맞추는 부분. 현대미포조선도 일단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도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는. 근데 조금 일단 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일단 실적과 수급이 좀 좋은 모습들. 삼성전기도 역배열이긴 하는데 일단은 매수보다는 계속 추적의 대상으로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망설이고 좀 하는 부분이 이 10월에 이 급락장 속에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이 급락장에서 저희가 많이 좀 위축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보면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크게 볼게요. 시장은 하락을 일단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일단 끝냅니다라고 하는 이 신호가 나왔고, 이 언저리를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저는 트레이딩은 해볼 자리라고 봅니다. 다만 물량을 너무 많이 하기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는 자리들이 아까 볼린저 밴드 상단이었던 2111포인트 정도로 좀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은 요 구간인데요. 이게 2150에서 2170 정도가 두 번째 또 관문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좀 보고요. 코스피가 거래량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조금 어떤 노이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말은 좀 지내보고 다음 주부터라도,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3일 연속 신규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우연히 요때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씩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는 있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매수했던 이 세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문자로 드리긴 했지만 일단 시장이 마음 편한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를 들어서 다우가 혹은 나스닥이 언제라도 확 빠져도, 지금 다우의 모습인데요. 언제라도 확 시장이 빠져도 그렇게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확 시장이 주저앉아도 그렇게 뭐 억울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이것이 쌍바닥이니까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주고 나서 꼭 이 저점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쌍바닥 이후에 좀 정배열이 그나마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좀 천천히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공격적인 자리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저희는 일단은 한국 그 코스피가 추세를 무너뜨리진 않았기 때문에 반등에서 반등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트레이딩은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호흡으로 좀 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도 좀 콩알만해진 이 가슴을 다시 좀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은 시장이 정배열이 되는,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는 이런 구간이 오면 저절로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아까 요거 어떤 회원도 여쭤보셨는데요. 이렇게 세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평선도 사실은 한 두세 개 정도면 저는 족하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보는 이평선은 200일, 50일, 그리고 10일 이평선. 요 세 개를 가장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어떤 보조지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조금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좀 확증이라는 어떤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도구인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와 거래량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잘 맞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어떤 확증 보조지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설명을 저희가 모르실까봐 이거란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보면 지금 이건 카페에서만 보시는 건데 1, 2, 3, 4강까지 해가지고 4강째 나가는데요. 딱 요 한 3강 정도가 3강 정도를 가볍게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개념. 한 회원과 이제 이야기하듯이 혹은 과외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2주 동안 한번 열심히 좀 계속 만들어가지고 회원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